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전국을 계속 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조작했는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관련된 증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구체적인 물증인데 결론은 이제 응답자들, 그러니까 응답 샘플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없는 부분을 창조를 했다, 만들어냈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프만 보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오차범위 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누가 지금 이기고 있고 누가 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로 데이터라고 해서 누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가짜로 조작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탐사보다는 뉴스타파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또는 보정이 아니었어요. 명태균 씨는 보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정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없이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거철이면 계속 여론조사하는 것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로데이터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가 옆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원래는 실제 응답은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건 맞는데 실제로는 이제 방금 부분 조작이 들어가서 뻥튀기 됐다는 거죠. 4% 정도 차이 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들이 있는데 아예 1, 2위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 2위가 그대로 유지가 유지되는 것인데 수치만 좀 커졌는데.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에 앞서고 있는 것이 뒤집어진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했다는 한국미래연구소에서 82회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전수조사 해봐야 돼요. 그래서 1, 2위가 바뀐 것도 있고 이로 인해서 영향받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명태균 씨는 보정만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짜 데이터가 들어갔다라든지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실히 봐야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우선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관여한 게 한 80여 차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공표가 된 게 50여 차례, 그다음에 공표되지 않은 게 30여 차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들은 공표되지 않은 거거든요. 공표되지 않은 이른바 비공표 여론조사. 네, 비공표 여론조사인데 저는 궁금해요. 비공표 여론조사는 언론에 했을 때 뭔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명태균 씨가 그렇게 해서 뻥튀기를 했는지.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뻥튀기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윤석열, 홍준표만 봤는데 그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겁니다. 어제 당시 후보였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뻥튀기를 통해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이득을 봤다면 이낙연 후보하고 명태균 씨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후보와 뭔가 관여가 돼 있는지 보고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은 되게 평면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이상의 것을 해석하기엔 좀 아쉽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론 조작한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디에 썼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김기흥 전 대변인님 81번의 당시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당시 이제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들에게 이 비용을 대신 받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이제 강혜경 씨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녹취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왜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돈을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필요했는데
여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한테 뭔가 자기가 뭐 공천이든 뭐든 한다, 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투자해라. 그렇다면 뭔가 내가 나중에 뭔가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태균 씨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강혜경 씨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처음에 김영선 측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해서 공천을 달라 김영선에게 그러면서 그게 텔레그램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공개된 텔레그램에는 뭐냐면 예. 경선이 기본이고 약한 후보를 설득해서 해야 된다 거절한 겁니다. 그건 지난 총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선. 올해 총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총선 가지고 얘기가 되고 지금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 게 결국은 명태균 씨가 유력한 대선 주자든 정치인들과 무슨 관계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다가 농담이라 했다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민주당에서는 농담을 또 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어떤 주장에 근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소위 말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